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0시를 넘겨 윤석열이 특검 사무실에서 퇴장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이 남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특히 조사 거부를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오늘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원래 오늘 특검이잖아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저희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특검보로 조사하는 분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바로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특검 측은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착수와 변호사협회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발자라 했던 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이 반박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런 윤석열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연타 소환이지요. 28일 10시에 나와 29일에 귀가했고 이어 30일 아침에 나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10시가 아닌 9시로 통보했으니 사실상 1차 소환은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수를 읽기 위한 간보기가 아니었을까요?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를 통해 수가 읽혔고 변호인단은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니 조은석 특검은 이것으로 목줄을 잡아놓은 셈입니다.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5시간 중에 실조사는 5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조사경찰 빼고 검사가 하라는 등 선을 넘은 도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변호인들 수사 계속 방해하면 변호인들 대상 수사 착수 경고. 조은석 특별검사는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을 직속 부하로 두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과 경합, 윤석열이 총장이 되자 내기수위인 조 특검은 검사 사직. 나이는 윤석열이 5살 많다. 조 특검은 윤석열대로 내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재출석을 통지했다. 이후 조사 불응, 회방 등 저열한 법기술로 수사방해 시 체포영장이 아닌 곧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마지못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기만한 꼼수 출석이고 또 하나의 쇼에 불과했습니다. 법꾸라지 윤석열은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구속만 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입니다. 이제 구속만이 답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검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나설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행안부 장관에 윤호중을 내정했습니다. 당연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믿는다겠지요.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저들의 예상을 계속 뒤엎는 인사가 나오는 건 최대한 정치적 이슈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개혁안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늘 문제가 되어온 것인데 지금 그것을 실행할 최후의 1위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그 실행력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무위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는 것이고 국회는 박찬대 또는 정청래가 있게 될 것인데 박찬대 후보는 8월 2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검찰개혁 4개 법안을 반드시 9월 안에 완결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속전속결로 전광석가처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해치우겠습니다. 3개월 안에 해치우겠습니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솟구치는 개혁 결망으로 누가 되든 검찰은 사라지는 것이니 이번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의 축제이자 경사입니다. 자신의 철야 농성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나경원에게 박홍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웰빙 김밥 먹고 스벅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네요.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인다니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밉상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무총리 반대로 농성한다는데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이 국회에서 표결 통과되면 농성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딱 주말 캠핑 각인 것인데 나경원은 국회 미화원들을 포함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만 신경 쓰게 하고 숙식은 국힘 당사로 가든가 집으로 가기 바랍니다. 주진우 청문회 이후 인기가 급상승 중인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최고위원의 논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호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습니다. 총 481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160명이 살해당할 뻔한 이 사건에서 범인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는 승객의 항의에 안 죽었잖아 라고 응답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해온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 범인은 지하철 승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소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본 것뿐이고 승객들의 빠른 대피 덕분에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논리력은 살인미수범의 그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한 논리력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섰으니 없는 결정적 흠결을 찾으려다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고 내란숙의 윤석열 사단의 막내 주진우 의원은 간염수괴라는 별명을 얻으며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왜 총리 후보도 아닌 나를 검증하냐는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공격하려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2억 자산을 가진 김민석 후보의 재산 형성을 공격할 때는 김현장으로부터 20억을 받은 한덕수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정당화하고 생활비 법인카드 사용 의혹, 1억짜리 회원권 누락, 처가 땅 매각 차익으로 50억 수익 등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과거 행태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 공격을 하다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국민들의 기억에는 내가 인사검증 대상자냐면서 징징대는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주진우 의원의 과거뿐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경우엔 빠르고 어떤 경우에는 늦습니까? 검찰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접수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사건을 하루 만에 배당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직접 조사도 없이 한밤중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었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은 4일째 사건 배당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신속하게 파기환송하더니 나경원 사건은 사법 역사상 유례 없이 1심에서 5년을 끌고 있습니다. 고발부터 계산하면 6년입니다.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를 조사한다던 대법원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에 접수된 조희대 고발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젯밤 시킨 택배가 오늘 낮에 도착하고 KTX가 도착해 멈추기도 전에 열차 곧 출발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왜 기득권층이 연관된 일은 이렇게나 진행이 더딥니까? 3년 만에 어제서야 학위를 취소한 숙명여대처럼 광복되고 나니 태극기 들고 나오는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기현 조희대 사건 빨리 진행하십시오. 시간 끌다 어영부영 연예인 사건 띄어서 넘기는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없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되새겨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이미 했습니다. 썩어빠진 기득권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해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